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신촌 YBM 초초강추 토익의 엄드석 강사입니다. 우리 간만이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자, 2018년 7월 1차 토익 데뷔로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 강의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민을 또 한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또 들려드리면 좋을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적시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단 토익은 가장 정확한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시험 범위를 가진 시험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자, 각 파트의 유기적인 관계와 또 각 파트마다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 이게 잘 구별되어 있어요. 그 중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연결하는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각 파트마다 묻고자 하는 한계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을 때 좀 부족했던 게 뭐냐. 자, 파트별 유기적인 시나리오의 이해와 정확한 학습법은 특강에서 모두 담아내긴 불가능해서 자, 우리 YBM넷에 있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제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자, 바로 본 특강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강에서 만나게 될 부분인데요. 자, 시험에 앞서 가장 각 파트마다 꼭 알아둬야 될 이 독립적인 패턴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각각의 항목만 정확하게 숙지해도 시험에서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전에 딱 몇 문제만 풀어도 점수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말 많게는 몇십 점까지 나올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담아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특강의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자, 차후에 이제 꼭 오늘 특강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말이죠. 자, 일단 우리 파트 1 이번 달에는 파트 1 어떤 문제가 반드시 나오냐면요. 제목 기본 동사의 진격 make, take, get, place, put 그리고 help와 같은 동사들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맨날 쓰고 있죠. 흔히들 쓰고 있는 이런 동사들이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그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 자, 이게 이번 달 파트 1의 원포인트였습니다.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ETS 문제. 자, 파트 1 사진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The guests are helping themselves to refreshments. B. The waiter is distributing plates of food. C. The customers are purchasing loaves of bread. D. The women are slicing pieces of cake. 자, 어때요? 답은 먼저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 자, 문제 보고 답 한번 골라보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원고와 함께 만날게요. A번. The guests are helping themselves to refreshment. B. The waiter is distributing plates of food. C. The customers are purchasing loaves of bread. And D. The women are slicing pieces of cake였습니다. 동사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동사 help라는 동사. 자, 그리고 distributing이라는 동사. 그리고 purchasing이라는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slicing이라는 동사까지. 자, 동사 패턴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론 앞에 있는 주어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여기서 동사 helping 다음에 themselves to가 보이고요. distributing 다음에는 plates라는 명사가 보이고요. purchasing 다음에는 자, loaves of bread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자, 마지막 D번에는 cake라는 명사까지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분명히 익숙한 단어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7번입니다. 골랐으니까 이제 답을 불러드려야죠. 자, 정답은 네, A번이었습니다. The guests are helping themselves to refreshment였습니다. 자, 어디 집중하시라고요? 반드시 동사. 자, 그리고 반드시 그 동사에
반드시 그 동사의 특징은 자, helping. 처음 들어본 동사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리고 써봤던 그리고 정말 많이 만나봤던 동사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동사의 특징은 반드시 또 덩어리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 helping oneself라는 표현을 이미 외운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help oneself라는 표현을 가만히 밖에서 자기가 쓴 걸 생각해 봤더니 Hey John, help yourself. 먹어.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자, 게스트들은 먹고 있다. helping themselves to refreshment. 음식을 먹고 있다. 선생님, 먹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럼 A번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자, help oneself to 다음에 자, 이렇게 refreshment와 같은 음식, food가 나왔을 때 정확한 의미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덜고 있다. 덜어서 어디에 꺼내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어떤 뷔페와 같은 식당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내는 모습을 바로 help oneself to 다음에 음식을 씁니다. 반드시 덩어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help라는 동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help라는 동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help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틀렸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help라는 말을 충분히 들어봤고 help oneself마저도 충분히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틀린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파트 1 기본 동사의 진격. 파트 1에서 가장 정확하게 출제되는 문제 원포인트라고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파트 1 반드시 기본 동사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파트 2 원포인트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죠. 자, 파트 2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는 바로 뭐다? 의문사 who, when, 그리고 where이다. who는 사람을 묻고 when은 시간, where는 장소라는 선입견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Number 9. Where do you go for computer repairs? A. On Sunday at 6 o'clock. B. Why?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r machine? C. No, I prepared them myself. 오케이. 자, 9번입니다. Where do you go for computer repair? Where이니까 장소죠. 자, 컴퓨터 수리하려면 당신 어디로 갑니까? A번. On Sunday at 6 o'clock. 시간이니까 A. 아니구나. B. Why?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r machine? 장소 아니네? 이것도 아니구나. C. No, I prepared them myself. 어떡하지? 답이 없네? 그러면 내가 아까 where를 잘못 들었나? 이게 when이었나? 그럼 A인가? 네. 어쨌든 틀린다는 거죠. 어쨌든 틀려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자, 우린 사람을 묻는 의문사 뭐라고요? who. 사람 물을 때 who. 자, 시간. 언제? when. 장소. 어디서? where.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이 who, when, where이 반드시 who는 사람으로 답하지 않고 when은 시간으로 답하지 않으며 where는 장소로 답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요. Where do you go for computer repairs? 자, 컴퓨터 수리. 어디로 갑니까? 정답? 네. B번이었어요. Why? 왜요?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r machine? 여기서 컴퓨터를 머신으로 대신하면 되겠네요. 너 컴퓨터에 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라고 되묻고 있네요. 알겠죠? 자,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요령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장소라고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A번, 분명히 시간 아니고요. B번은 모호하다. 분명히 모호하다. 장소는 아니지만 모호하다. 그렇다고 오답인 것 같지는 않다. 모호하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C번 듣고 지워서 답을 B번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는 좀 줄여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안정된 점수를 위해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반적인 노력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자, who, when, where를 듣고 사람, 시간, 장소로 예상해서 듣는 것보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장 전체를 자꾸 이해하고 그다음 그 대답도 조금은 이해하면서 맞추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반드시 나오니까요. 알겠죠? 이제는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미리 꼭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 하나만 듣고 문제를 풀지 말고요. 반드시 앞에 의문사부터 어디까지? 본동사까지 듣는 파트 2 원포인트였습니다. 자, 파트 3 얘기해 볼게요. 진짜 위기는 익숙한 문제들로부터 나옵니다. 신유형이라 알려진 타입에 너무 긴장해요. 이젠 신토이란 말 안 써도 되는데 신유형.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신유형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은 이미 알고 있는 유형. 이미 알고 있는 유형. 자, 굳이 따진다면 이제 구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즉 신유형 한 문제를 풀려고 나머지 두 문제를 놓치는 어리석은 패턴. 파트 3 문제 만나볼까요? 자, 세 문제 만납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고 푸는 바로 13번이 우리가 흔히 신유형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듣고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문제하고 보기를 읽어볼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준비. 여기까지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13, 14, 15번. 자, 시작해볼까요?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Jean, I was looking at the schedule you made for this year's training seminar, and I noticed you've only scheduled 1 hour for Mika O at the beginning of the day. Last year, her presentation was almost 2 hours long. Really? Well, all of our presenters have flexible schedules. I can easily switch her presentation time with the last presentation of the day. That way, her presentation can go longer without delaying the other speakers' start times. Good idea. Would you like me to email the presenters and notify them about the change? Thanks, but that's okay. I'll do it right after I update the schedule and post it to our company website. Number 13. Look at the graphic. Who does the woman say will present at 12:30? Number 14.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Number 15. What will the woman do with a revised schedule?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채점할까요? 13번입니다. 자, 그래픽 보고 자, 여자가 말합니다. 누가 12시 30분에 참여하게 될까요? 자, 그래프 보시면 12시 30분이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원래 이름은 자, 요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몇 번? 자, 정답은 D번이었죠. 그죠? 여기였네요. 그죠? 요 사람이 요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였네요. 다음 14번. 자, 13번에 일단은 요 부분은 일단 우리 원고를 만나보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일단 14번 채점부터 할게요. 자,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라고 했습니다. 채점부터 할게요. Contact some speakers. Build a website. Give a presentation. Change a seminar date. 정답. 네, A번이네요. 저 스피커들과 연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따 다시 만나요. 자, 15번입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Revised schedule. Revised schedule. Revised. 자, 수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여자는 뭐 할 거라고 합니까? Email it. 그 다음 post it. print it, hanging on the wall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네, B번이네요. 인터넷에 포스트하겠대요. 자, 원고 보죠. 원고 볼게요. 남자가 얘기해요. Jean, I was looking at the schedule you made for this year's training seminar. 올해 트레이닝 세미나를 위해서 당신이 만든 스케줄표를 제가 봤는데요. And I noticed you've only scheduled 1 hour for Mika O. 미카오라는 사람에게 1시간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day. Last year, 작년에 her presentation was almost 2 hours long. 이 미카라는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 2시간이었는데 여자가 말합니다. 아, 정말요? All of our presenters have flexible schedule. 아, 그러면 우리 말하는 사람들, 프레젠터들이 전부 다 스케줄이 그래도 바꾸긴 가능해요. 못 바꾸는 건 아니죠. 플렉서블 합니다. I can easily switch your presentation
time with the last presentation. 그럼 미카오라는 사람의 presentation time을 어떻게? last presentation. 마지막 presentation과 바꾸면 되죠. 볼까요? 자, 13번 첫 번째 문제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 정도까지 듣고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쭉 가다가 I can easily switch a presentation time with the last presentation of the day 라는 부분을 듣고 13번을 맞추면 되죠. 정말 논리적으로는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제법 많은 부분을 듣고 여기까지 보고 이 문제를 맞췄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13번 다음에 반드시 14번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자, 다시 보시죠. 자, 분명히 여기까지 듣고 몇 번을 맞췄어요? 우린 13번을 향해 갑니다. 근데 13번은 뭐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프까지 같이 있죠. 그래프까지 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듣고 나서 13번을 풀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러는 사이에 자, 읽어볼게요. That way, her presentation can go longer without delaying the other speaker's start times. Good idea. Would you like me to email the presenters? 자, 그러면 제가 프레젠터들에게 이메일을 보낼까요? And notify them about the change. 그래서 변경사항을 제가 알릴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몇 번이 나왔어요? 네, 14번이 나왔네요. 여기 14번이 나왔네요. 그죠? 자, 13번 부분을 듣고 실제로 그래프와 함께 풀어야 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재빨리 그래프 보고서 답을 A, B, C, D까지 보고 또 심지어 골라야 돼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14번이 나왔고요. 동시에 Thanks, but that's okay. I'll do it right after I update the schedule and post it to our company website. 내가 이걸 우리 웹사이트에 포스팅할게요. 라고 해서 15번이 거의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특징은 바로 13번, 14번, 15번이 다소 이 대화의 중후반에 몰려있다는 점이죠. 13번을 여러분들은 풀었습니다. 그리고 14번에서 바로 이어서 Would you like me to email? 이라는 말을 듣고 A번을 맞춰야 되고요. 동시에 15번에서는 맨 마지막에 Post it to our company 웹사이트를 듣고 15번을 맞춰야 되는 패턴이죠. 물론 이 세 문제가 다 쉽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13번 문제는 그래픽을 보고 동시에 풀어야 되는 눈이 복잡한 문제죠. 귀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귀로 듣고 빨리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까지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1초, 2초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위험한 건 뭘까요? 그 뒤에 14번, 15번이 지금 방금 답을 확인했으면 알겠지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이 13번 때문에 놓칠 확률이 아주 커졌다. 자, 한 문제를 풀려고 잘못하면 몇 문제를 놓칠 수 있다? 두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유형? 신유형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의 문제. 결국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우리는 또 한 번의 신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유형이 신토익이 아니라 신유형 때문에 나머지 구유형 두 개를 놓치는 것. 자,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신토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놓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문제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듣기의 문제가 아니라 읽기의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맞출 수 있는 정확한 14번, 15번을 맞춘 다음에 13번을 마지막에 기억나는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약간의 그런 부담도 있겠네요. 알겠죠? 절대로 한 문제 때문에 두 문제를 틀리는 어리석은 일을 이번 달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드시 나올 테니까요. 파트였습니다. 자, 다음이요. 넥스트 파트 4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자, LC 마지막 파트죠. 파트 4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파트 4 이전보다 배경 지식이 더 다양해졌어요. 자, 파트 4는 이미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느냐가 성공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배경 지식 싸움입니다. 자, 다독의 힘은 파트 7뿐만 아니라 파트 4에서 이미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다독이라고 하는 테마네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파트 4 문제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들어볼까요?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talk. Good morning. I'm Steve Hinkle, and I'll be leading the training class on Internet security. I've worked on security-related issues in the computer industry for the past 10 years, and I've given workshops like this for the past 2 years. First, I'm going to spend some time today giving you a general overview of security problems faced by the banking industry. For most of the week, though, I'll be showing you how to set up a website that is safe for customers to use. Number 4.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 Number 5. Who is Steve Hinkle? Number 6. What will the audience do? 오케이. 4, 5, 6번입니다. 자, 답부터 맞추죠. 4번입니다. 자, 토크의 목적 고르래요. A, B, C, D였고요. 힌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자, 맨 처음 부분을 지나가서 I'll be leading the training class on Internet Security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답 4번 B번이었고요. 자, 다시 만날게요. 5번입니다. Who is Steve라고 했습니다. 뱅커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엑스퍼트라고 나왔고요. 자, 쭉 중간에 나왔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컴퓨터 엑스퍼트였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읽어볼까요? I'm Steve and I'll be leading the training class on Internet Security. I've worked on security-related issue in the computer industry를 통해서 5번 정답 D번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6번 정답은 Most of the week though I'll be showing you how to set up a website that is safe for our customers to use라는 부분에서 자, 웹사이트를 secure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어디언스들은 하게 될 겁니다. 6번 정답 A번이었습니다. 까지 일단 정답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 원고 한번 보시죠. 남자가 말했네요. Good morning, I'm Steve Hinkle and I'll be leading the training class on Internet Security.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시큐리티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I've worked on security-related issues in the computer industry. 저는 시큐리티 문제를 연구해 왔고요. 어디서? 컴퓨터 업계에서. Fo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말이죠. And I've given workshops like this. 자, 그리고 이런 워크숍을 for the past 2 years. 2년 동안 해왔습니다. First, I'm going to spend some time today.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giving you a general overview of security problem. 시큐리티 문제의 개괄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Faced by the banking industry. 자, 어디서 직면하고 있는 바로 은행 업계, 바로 금융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For most of the week, though. 하지만 대부분은 I'll be showing you how to set up a website. 일단은 웹사이트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Safe for customers to use.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부터요. 자, 4번입니다. 자, 이 토크의 목적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다음 5번이에요. 스티브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였으며 6번에 어디언스는 뭘 하게 될 거냐라는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의 특징 다시 보시면요. 바로 맨 첫 문제가 첫 부분만 듣고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처음에 첫 번째 문제 단서를 딱 하니 던져주는 문제 물론 있어요.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바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조금 더 가다 보면 바로 I'm leading the training class on internet security라고 했기 때문에 자, 포인트는 바로 클래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5번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사실은 또 이게 먼저 나왔다는 거죠. 알겠죠? 즉 이 문제의 특징은 자 바로 4번과 5번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죠. 4번이 먼저다 5번이 먼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러죠. 여러분들 5번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번 5번이 같은 포인트에서 묶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즉 오늘 토크의 주제와 이 사람이 누군지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같이 해결돼야 된다. 이걸 같이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잘 듣고 잘 읽고 그렇게 맞추면 되죠. 그죠? 자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 당장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요. 파트 4는요. 자 그중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바로 배경 지식이에요. 뭐에 대해서 나온다? 뭐에 대해서 나온다? 자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나온다? 지금 방금 뭐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바로
어떤 연수죠. 뭐에 대한 연수였어요? 컴퓨터 업계의 보안에 대한 연수. 자, 그리고 그 보안에 대한 연수를 할 때 뭘 만드는 거? 안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라는 어떤 배경 상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어떤 여러 가지 지문을 여러분이 꼭 듣지 않아도 읽어만 봤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4번, 5번의 문제 혹은 6번까지 흘러갈 때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4번 첫 번째 문제를 굳이 초반에 너무 성급하게 풀지 않아도요. 5번에 대충 이 사람이 은행 뱅커가 아니라 이 시큐리티 쪽인 것 같은데 이 가드는 또 아니네. 컴퓨터 전문가지. 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이 나오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그러면 오디언스가 뭘 하게 될까? 그렇지? 웹사이트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어떤 웹사이트?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련돼서 좀 안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연수 내용이었구나. 라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의 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배경 지식의 힘이라는 건 너무 넓게만 보면은 사실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되게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책 있죠? 그 책의 파트 4를 자, 풀지 말고요. 자, 그리고 문제 보기 읽지 말고요. 뒤에 스크립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 밑에 있는 해석, 우리말 해석 있죠? 이거를 반드시 파트 4만이라도 전반적으로 다 읽고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순서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고리가 될 거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4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아쉽네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시험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또한 그거는 특강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수업이고, 그리고 그 수업은 하나 나오면 걸려라.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걸리면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거니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한 4가지 포인트. 파트 1의 기본 동사의 진격. 파트 2 의문사 who, when, where의 포인트. 그리고 파트 3의 어떤 포인트 여러분들 또 봐봐. 금방 까먹었죠. 다시. 자, 1, 2 기억나시죠? 자, 그럼 파트 3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들 파트 3 포인트 한 번만 더. 자, 뭐라고요? 자, 신유형보다 오히려 신유형을 둘러싼 2가지 문제. 바로 더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신유형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타이밍, 신유형을 언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머지 2 문제 더 집중하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파트 4 얘기. 마지막. 자,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 기억나시죠?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 맨 마지막 했던 얘기.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은 구태연하게 책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지문. 뭐만 읽어라? 파트 4 지문만 해석을 꼭 읽어보고 시험장에 가라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만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과 함께 이제 그 다음 시리즈로 이어갈까 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 더 많은 강의 곧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토익이라는 개념 하에 여러분의 영어 더 발전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